리얼 시사 버라이어티 쇼 울트 쇼! 최연의 시사빵! 오늘은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을. 아니 시사펀치 게스트가 잘 안 나오셨었는데. 아니죠. 처음 모시는 거지, 이제. 예. 처음 모시는데. 딱 100개는 야.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시사펀치에. 시사펀치의 예. 첫 게스트를 장식하실 분. 예. 사회공공연구소의 철도정책 개건연구원. 네. 이시자 철도노조의 정책연구팀장이십니다. 직함이 아주 멋있으십니다. 예. 박흥수 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예. 박수로 한번 모시죠. 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신 되게 없네요. 네, 저희 원래 정신 없어요. 예. 예. 야, 오늘 주제는요, 왜 제가 이 박흥수 연구위원님 모셨냐면요. 예. 그러게요. 철도 얘기를 하고 싶. 아니, 생각해보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네. 아니, 지하철 9호선 500원 올린대잖아. 아, 저도 그걸 타고 다니는데. 글쎄 말이야. 아, 아니, 그 선거 끝나자마자 그 얘기 나오지? 또 그리고 또 뭐, 거기 뭐 안 올린다. 근데 서울시에서 또 뭐 아니다. 아니다, 뭐 얘기하고. 3만 원인가 뭐 물렸던데 아까 예, 보니까 또. 뭐 그런 얘기들. 예, 참 헷갈립니다. 그리고 뭐, 또 뭐, 어디 뭐, 인천? 송영길 시장? 뭐 병원 뭐, 영리병원 나온다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어이구.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예. 새누리당이 이겼다 이거지, 지들이. 그러니까 그냥, 막 나가? 지난주에 우리 방송하면서 아주 쓰러질 뻔 했는데, 야, 그러니까 멘붕 상태가 이게 계속. 흔들림 없이 계속 나가겠다잖아. 계속 멘붕. 흔들림 없이 나라 팔아먹겠다는데, 그런 차원에서, 공기업의 이렇게 민영화 관련돼서, 오늘은, 이야기를 진하게 한번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박흥수 위원님. 예. 아니, 이게 지하철 500원 왜 올린대, 지금? 이 상황에서 물가도 비싸고 힘들어 죽겠는데. 많이 올려요. 우리 사실 100원, 200원도 아니고. 글쎄. 잘 모르거든요. 잘 또 우리 몰라요. 방송 그 청취자분들이 시사 문제에 관심 많으신 파트가 계열이 있는데 또 전혀 우리가 말해줘야 그때서야 아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왜 올린대요, 이게 도대체? 근데 돌아오면 지난 2월 25일 날 지하철 요금이 전반적으로 인상됐거든요. 150원 올랐잖아요. 예, 150원 올랐는데 그때 다 같이 올랐어요, 일단. 예. 올랐는데 이제 총선 끝나고 바로 네. 500원을 더 인상한다는 거죠. 야. 근데 50원도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지점이 예. 누가 올리느냐 봤더니 예. 지하철 9호선 측에서 500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상하다. 왜 지하철, 예, 유독 지하철 9호선. 예, 9호선. 대만? 왜? 예. 근데 이걸 딱 이렇게 커플을 뒤집어 보면 예. 지금 현재 서울시와 연관된 지하철 회사가 4군데가 있습니다. 예. 어. 네 군데가요? 예.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1에서 4호선까지 서울 메트로라고 서울 메트로. 예, 네. 한 회사가 네.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도시철도공사라고 5에서 8호선 5에서 8호선. 그렇죠. 도시철도. 도시철도공사. 그리고 이 지하철 9호선이 있어요. 그리고 걔는 또 다른 거예요? 예, 거죠? 9호선만요? 전혀 다른 회사죠. 9호선만? 그러니까 9호선만. 희한하다. 앞서 말씀드린 회사들이 각각 다른 회사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하철 9호선은 2007년에 개통됐는데 최근에 작년에 개통된 신분당선이 또 있어요. 신분당선. 아.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민간회사예요. 민간회사가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 예.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9호선, 지하철 9호선, 그다음에 신분당선. 신분당선. 이게 있고 그리고 이제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서울에 민영회사가 들어온 케이스예요. 일반. 예. 9호선만. 예. 9호선이 처음이고 그다음에 예. 신분당선 들어온 거고. 예. 뭐 점점 더 늘려갈 생각인가 근데 보네. 이제 지하철 9호선이 들어온 이후로 앞으로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는 민간 투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민자역사 예, 같은 것도 많이 예, 생기고 그랬죠. 민영 철도를 더 확대시키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9호선 다음에 생긴 게 이제 또 민간 철도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서울시가 직접 관할하고 운영하는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예. 유독 그게 공영이지. 예, 지하철 9호선만 불과 오른 지 2달 만에
네. 500원을 좀 황당하다 이거죠. 인상하겠다고 진짜. 했어요. 뭔가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예. 여기까지 말씀 들으니까. 근데 또 이 2월 달에 인상할 때 지하철 9호선 측에서 그 내부 공지를 어떻게 했냐면 예. 지금 이렇게 인상을 하지만 예. 우리가 이 인상분 갖고는 지금 그 경영이 너무 어려워서 이 시민들의 어떤 여러 편익을 고려해서 경영 좀 정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도 내에 재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공고를 했어요. 오, 이미 그때 2월 이미. 달에 인상. 그러니까 지금 인상되는 것 갖고는 우리는 안 된다. 아니,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은데. 예. 그래, 100원, 200원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궁금한 게요. 네. 지하철, 버스, 택시 같은 게 전 국토에 이게 저기 일정한 저기인데 혼자만 이렇게 올리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뭐 문제 없는 건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와, 그건, 이해가 안 되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좀 더 이렇게 역사를 흘러가 보면 예. 그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02년부터 계획됐어요. 예. 근데 실제 계획된 건 2000년대 또는 1990년대 말에서부터 준비가 됐죠. 왜 예. 그게 준비됐냐면 서울시 지하철이 너무 이제 그 용량 한계가 다다른 거예요. 사람. 네. 예. 뭐 콩나물 씨르고 그렇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노선을 뚫어야겠다. 네. 이런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또 어떤 거였냐면 이제 그 정부 재정이나 지자체 재정의 부담이 굉장히 크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전 정권에서 그 90년대 말에 예. IMF가 터져가지고요. 맞지. 정부 재정이 거의 바닥이 났어요. 예, 그런 나라를 제대로 예, 말아먹어가지고. 그런 측면이 그런 상황에서 또 사회적 인프라는 건설해야 되거든요. 필요하고. 예, 그렇죠. 꼭 필요하니까 필수 공공재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근데 이걸 건설해야 되는데 이제 민간 자본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제 이 지하철 9호선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민간 투자 사업이 굉장히 확대돼요. 예. 취지는 뭐냐면 정부 재정 부담을 좀 완화하고 네. 민간 투자 촉진도 시키고 시키고. 예. 얘기만 듣고는 나쁜 것 같지 되게 않은데. 되게 좋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국민 편익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이 민간은 효율적으로 경영하니까. 네.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예, 꼭 그게 그런가? 근데 꼭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네. 그 사실이 얼마나 잘못된 사실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이해가 됐었다 이거죠. 예. 예. 효율적으로 경영하면 요금도 싸지고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다. 네. 예, 이런 걸로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민간 투자 사업을 하면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민간이 정부 재정이 부족하니까 민간이 돈을 많이 대서 정부에 기여하는구나, 어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이걸 또 실상을 보면 민간 투자 사업이래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상당액이 정부 재정이나 지자체 재정이 우리가 들어가요. 내는 세금으로 쓰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 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챙길 건 챙기고. 예. 그럼 효율적인가? 그래서 이제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건설 계획은 있었는데 예. 예, 건설 계획이 있었는데 민간 투자 사업으로 강하게 이제 드라이버가 걸리는데 그 시점이 우리 각하께서 시장을 재직하실 때 서울시장. 예. 각하께서 서울시장 예. 때 참 많은 엿을 재직하실- 이것을 많이 먹이시고 재직하실 때 이 계획이 급물살을 탑니다. 네. 근데 이제 이명박 시장 시절에 뭐 청계천도 막 파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네. 가든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가든 파이브도 만들고 네. 그 가든 파이브 만든 거는 그 청계천에서 쫓아내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입점시킨 거죠. 생활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해서 만든 네, 건데 오셔서 갔는데 뭐. 예, 지금 거의 청계천에서 쫓겨나신 분들은 거기 거기에 유령 도시예요. 있지도 않고요. 네. 그 거대한 진짜 고스트 타운이 네, 됐어요. 유령 지금. 도시예요, 정말.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그 후임 시장인 오세훈 시장도 사실 이명박 시장이 해놨지 자기는 이거 돈 메꾸느라고 너무 힘들다. 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명박 시장은 뭐 청계천도 만들고 해서 막 곽강을 받았지만 그 후임 시장들은 죽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박원순 시장 죽을 거 아니죠. 근데 오세훈 시장은 또 역시 예. 뭐 둥둥섬 만든다고 막 세빅 하고, 둥둥섬. 예, 그다음에 한강에 무슨 이 호주 어디죠? 이 호주에 있는
거대 오페라 하우스 네, 뭐 이런 오페라 하우스. 걸 지들 막 가오 세우느라고 완전 심시티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거 한답시고 온갖 그 뭐 디자인 꾸민다고 이 곳곳에 이제 색칠을 많이 해놨는데 그 부담들이 이 쌓여가지고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 체제에 온 거죠. 이제 예. 엄청나게 부담이. 얼마나 골머리 싸매겠어. 예. 근데 이제 이명박 시장 시절에 잘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스 환승제. 버스 네. 한 예, 그러니까 버스가 사기업 체제였는데 네. 공영제, 준공영제를 유도해냈죠. 만든 예.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중앙차로도 만들고 버스 교통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네. 근데 이명박 시장의 마인드는 뭐냐면 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어떤 좀 친기업적 이런 분인데 실제로 이명박 시장이 성과를 봤던 것은 되게 공공적 역할을 했던, 공공적 정책을 취했던 곳에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면이 있냐면, 그러니까 민간 투자 사업을 이명박 시장 시절에 쫙 확대하면서 지하철 9호선에 이제 그 건설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협상 대상자들을 모으죠. 그렇죠. 네, 공고하고 뭐 이렇게. 공고하고. 아이고 뭔가 냄새가 나기 시작해.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주 사업자가 누구냐면 그 지하철 9호선을 건설을 맡게 예. 된 사업자가 누구냐면 울트라 건설이라는 아, 회사가 울트라 건설. 예. 있었어요. 예. 이름이 울트라가 예. 뭐야? 멋있잖아, 예. 그래도. 울트라맨이 네, 그 지하에서 어떤 뭐야 이게? 건설회사에는 어울리는 이름. 네. 예. 그 울트라 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 2003년에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후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바뀌어요. 네. 봤더니 현대 로템이 이제 우선 아이고, 협상자로 그렇지. 들어와서 당연히 가만있어 봐. 그렇지. 울트라 건설에서 현대 로템으로 바뀌었어요. 당연하지. 그렇게 뻔한 거 아니야. 그게 바뀌니까 주변에서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그 현대 사장 출신이 너무 자기 스포인다. 이 직계 출신들의 어떤 아유, 것들을 좀 뻔해. 보장해 주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 절대 아니래.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건설이 시작되죠. 네. 근데 건설이 시작되는데 이 지하철이 건설될 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 서울시에서 이제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한 기구가 있어요. 예.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라고. 건설본부. 아 그럼 스크린도어 만들고 이러는 데가 다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스크린도어는 좀 그런 그때는 스크린도어 자체가 없었고요. 없었고. 아예. 그 당시에는 네, 네. 스크린도어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생긴 거고. 어쨌든 새로 역을 만든다거나 뭐 예, 이런 그러니까 것들. 그러면 그 지하철 건설본부는 뭘 하냐면 그 지하철 설계를 하고 또 건설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건설사들한테 입찰을 줘서 지하철을 이렇게 건설하는 거죠. 한마디로 노선 결정도 예. 그쪽에서 하는. 땅굴을 뚫고. 네. 굉장한 사업인데. 노선 결정은 뭐냐면 이제 이 지하철 소외 지역, 예. 도시철도 소외 지역에서 수요가 많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노선 결정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이 지금 현재 지하철 9호선이 다니는 부분 내에 네. 지하철 건설 요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이것도 좀 더 짚어볼 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강남 쪽 벨트가 이 지하철 고선 꼭 필요한 노선이긴 한데 네. 그 우선 순위를 보면 지금 사실 이 강남 쪽 그 지하철 이용 환경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좋고 예. 맞아요. 강북 쪽이나 이런 특히 이제 그 가난한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사는 지역들은 이 지하철 접근권이 기차도 좀 굉장히 후졌어요, 좀 불편한 면이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또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지하철 9호선 건설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해서 서울시 당국과 이 9호선 측이 협상을 벌여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지하철 9호선을 건설돼서 운영하면 운임을 어떻게 할 거고 네. 또 여기 투자자들의 수익을 어떻게 보장할 거고 네. 이런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 과정에서 그 협약 내용을 보면 예. 이 이제 지하철 9호선 운영 주체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하죠. 그러면 이 협약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어떤 유리한 조건을 얻기 그쵸. 위해서 그렇죠. 밀당이 있는 거 예, 아닙니까? 밀고 당기고. 그러면 서울시 협상팀은 뭘 해야 되냐면 서울 시민 입장에서 최대한 싸게 해야지. 시민들의 어떤 그 굳이.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야죠. 당연하죠. 근데 이 실제 협약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서울 시민들 입장을 대변한 건지 아니면 그쪽 기업 지하철, 영업맨인지. 9호선 영업맨인지 모를 정도로
과도한 혜택을 준 면이 있다고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구체적으로 있어요. 보자면 어떤 예를 혜택이죠? 들면 그런 거죠. 이게 운임 수익 보장률이 있어요. 운임 수익 네. 보장. 본인 수익에서 니네가 얼마 먹을 네, 거냐? 그래서 네. 보통 이제 그런 수익 보장률을 할 때 지금 이제 이 우이경전처 이런 것도 그 비슷한 민자로 들어오거나 건설되는 그 투자 내용들을 보면 그 5% 정도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 실시합에는 그 세전 10%, 세후 8.9%라는 수익률을 보장해줬어요. 어머, 굉장히 그 높은 뭐야? 어마어마한데? 네. 아니 5%라고 해도 지하철 몇 명이나 타는데 장난 아니잖아. 근데 8.9% 네. 세전이면 우와. 세전 10% 아니 이상이고 세후가 8.9%. 세후가 8.9%. 세후는 네. 야 그리고- 장난 아닌데? 예.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MRG라고 네.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제도에 적용을 받아요. 야. 그러니까 니네가 장사 잘하든 못하든 최소 보장해주겠다. 네, 먹을 그래서- 걸. 하겠네 그럼. 근데 이제 절대 안 먹어지.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 뭐냐면 예측 수요를 해. 예측 수요. 이 사업이 집행이 되면 네. 이렇게 건설되면 나중에 이 정도 사람이 탈 거고, 승객들이 있을 거 이렇게 되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예. 그러면 이런 수익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이 운영이 잘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예측을 했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은 만에 하나 예측 수에 미달하면 민간 자본 예측에 실패했구나. 민간 자본이 들어올 때 그 리스크를 안아야 되니까 당연하죠. 그걸 좀 보전해 주자. 이런 취지로 도입된 거예요. 그걸 왜 보존해줘? 그러니까 민간 자본이 그래도 자기 자본을 들여서 들어올 수 있도록. 투자했는데 손해 너무 볼까봐. 손해를 너무 많이 보면 어느 정도 그건 국가 재정에서 사회적 인프라니까 보장해 줘야 되지 않냐. 네네. 이런 제도가 그런데. 들어왔어요. 근데 이건 지하철 9호선뿐만 아니라 모든 민자 사업에서 그런 것들이 적용됐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안정적인 사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악용됐냐면 이제 예측 수요를 뻥튀기 하는 거예요. 어머! 아. 야, 역시. 야, 머리 좋다. 아니야, 이거 생각해볼 만하지. 그러니까 원래 나는 1000명 정도 타는 건데 정직하게 말 안 하고 보장 그러니까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2000명 탈 거였다고 그러는 거지. 이제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전문 연구 집단이에요. 그 뭐 국가에 출연한 전문 연구 용역 기관들이 있어요. 중립적이지 예. 않은 건가요? 왜? 아니, 그 그런 중립적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소위 전문 연구 집단이라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과학적 데이터도 갖고 막 이 여러 가지 그래프도 그리고 처음에 이제 보통 그런 사업을 이렇게 발표할 때는 정말 이 사업이 되면 너무 좋아.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래, 장밋빛 미래.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포스터로도 많이 네. 봅니다,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예측 수요를 하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면 그 예측 수요가 터무니없게 나오는 거죠. 높게 잡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인천공항철도인데요. 네. 인천공항철도는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그것도 민간 네네네. 건설시험이 들어온 건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민간 철도가 들어오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인천공항철도에 대해서 그때는 철도청이었는데 철도청이 이걸 운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이 철도청은 이 국가가 하는 아주 낙후된 비효율적인 집단이니까 거기 맡기면 여기 망한다. 그래서 이 인천공항은 뭐야, 그러면? 효율적 경영하는 이 민간이 들어와야 된다 해서 인천공항철도를 컨소시엄이 들어왔어요. 컨소시엄 네. 들어갔고. 근데 개통 당시에 이제 이 예측 수요를 21만 명을 잡았어요. 에? 이 사람들이. 타봤는데 네, 별로 근데- 뭐 없던데 사람? 근데 이제 실제로 개통되고 나니까 인천공항철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도가 됐어요. 네. 너무 편한 철도다. 네. 누워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러니까 공항 버스는 사람 네. 완전 공항 버스 우리 집 앞에 있는데 네. 공항 버스는 막 바글바글해가지고 네. 짜증나는데 공항철도는 편해서 저도 그거 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세 칸에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래서 아이고. 이제 21만 예. 명 어디로 갔지? 근데 실제 이용 승객은 하루에 16,000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하다. 이거. 예측 수의 7%뿐이 안 타는 거예요. 와. 아, 7%는 진짜 아니, 심하다. 너무 심하다. 난 전문가들이 했는데 그렇게까지 못 맞추나? 아니, 이걸? 우리는 예측 수요를 몰랐으니까.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걸 유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모모 도시의 공항. 모모 도시의 공항입니다. 정말 비행기에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음. 공항 이용하는 비행기 자체가 몇 대 뜨지도 않고 모 도시가 그래요. 근데 유치하려고 뻥튀기를 네. 막 해서 뭐 그런 셈이구나. 네. 너무 심한데 이거. 그래서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그 옛날에 한 인터넷 어떤 사이트에 한국 그 인천공항 철도는 정말 쾌적하고 너무 훌륭한 철도다. 이걸 뭐 좋아해야 되는 거야? 어이 쪽팔려, 씨. 이런 진짜 쪽팔린다. 실제로. 그러면 지하철 9호선도 그렇게 예측 실패를 했다는 거죠? 이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지금 그렇게 예측 수요를 했는데 네. 근데 그 예측 수요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야? 그 협약에 의해서 정부가 메꿔주는 거죠. 띠로리 돈 주는 거야 그러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예측 수요했던 데가 이제 한국교통연구원이라는 어떤 전문 연구 집단이거든요. 예. 되게 박사님들도 많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지금 KTX를 또 분석을 해가지고 예측을 했어요. KTX를? 예, 뭘 또 KTX 그렇게? 수소로 출발하는 걸 민영화하면 네. 요금도 20% 낮아지고 또 경쟁 체제가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니까 굉장히 이 철도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라고 또 예측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래? 그 사람들은 박사님들이 왜 이래요? 지금까지 틀렸으면 좀 국으로 가만히 나 있지. 네. 맨날 그래. 그래서 저는 제 그 아는 분 중에 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좀 못난 놈은 돼도 못된 놈은 되지 말라고 좀 가르쳐라.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결국은 그 시민들 등쳐먹는 일을 전문 연구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진짜 올바르냐. 근데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측 수요를 뻥튀기하고 수익을 가져가니까 애초에 민간 경영 체제가 그러니까 민간이 들어오면 민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효율적으로 경영해서 막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 회사가. 왜냐하면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나는 대로 보장을 알게 해주고 뭐냐 보장해 주는데. 아, 그렇구나. 흑자가 나면 흑자가 되는 대로 투자자들 가져가면 돼요. 또 그치. 세전 수입 그래서 10%인데. 그래서 민간 투자 사업은 그 이 토건족들한테는 이건 그냥 세금 빼먹는 거네. 꼭 먹고 알먹는 사업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민자도. 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500원 올린다는 게 자기네가 적자 나니까 올린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 면이 있죠. 근데 그 적자의 내용은 그럼 그 적자도 그러면 예측한 거 그런 적자겠네요, 그럼? 예, 그런 너무 부분, 뻥튀기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인천공항 철도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파산 직전까지 가서, 예. 이제 그래 파산하게 생겼더라. 그 인천공항 철도를 컨소시엄이 매각해버리고 돈을 네. 받아가지고 갔어요. 가고 매각하고? 예. 매각을 누가 샀어요 그럼? 그걸 누가 사냐면 그 정부가 철도공사한테 떠넘겼어요. 그럼 철도공사가 샀어요? 그건 철도공사 마음이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정부에서, 야, 뭐야 이게 그럼 안 되겠다. 다시 공기업에서 사라는 게요? 예, 거기서 다시 공기업화 된 거죠. 아니 우리 돈 없어서 민간 자본 유치한다 그래놓고 민간 자본이 근데- 장사 안 되니까 떠나면 우리가 도로 그걸 사? 근데 이제 국토해양부는 그런 거죠. 이 공기업이 너무 비효율적인데 그래서 효율화시키려고 민간 기업을 했는데 민간 기업은 망해먹고 다시 그 자신들이 비난했던 비효율적인 집단에 넘긴 거죠. 근데 뭐야? 근데 이게 뭡니? 그 비효율적 집단은 야, 이 새끼가. 또 억울한 게 뭐냐면 그래놓고 또 지금 막 철도공사 적자 얘기를 막 하거든요. 네, 부실 기업이라고. 네. 이 부실을 떠안게 한 건 누군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 이게 또 안겨놓고 무슨 부실하다고 그리고 이제 난리야. 그 적자분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 철도가 이 무슨 부실 방만해서 지금 막 적자 났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아니 보면은 근데 많은 각고의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 진짜. 네, 노동자들도 동반을 네. 하고 같이. 전형적인 책임 전가죠. 야, 정말. 근데 이런 부분이 사회 감독자분 그러니까 민자 이 투자를 한 여러 곳에서 예. 너무 지속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그 개발연구원이란 이 또 국책연구기관인데 거기서 분석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예측 수요를 50% 이상 과다하게 했더라. 잡더라. 이 민간 평균적으로. 그거 누가 시켰습니까? 그럼 과도하게 잡으라고? 아니 근데 그 근데 일을 이제 몰고 가지는 거지 그냥. 근데 그건 뭐냐면 민간 자본이 그냥 앉아서 돈을 벌려고 예측 진짜 해먹다 떠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예측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수익 목표를 결정을 해요. 이 정도 그렇죠. 벌어먹겠다. 그다음에 수익을 벌고 그리고 그럼 그 이 목표에 맞춰서 예측수를. 이 수익을 하려면 얼마 명이 필요할까 해서 그러면 몇십만 명 이용한다 그러면 되겠구나 하고 그래서 딱 그래프나 막 내가 돈 벌고 싶은 만큼 점 찍어서 얘기하는구나. 멋지게 무슨 수학 공식 막 이렇게 막 순열 좋아 이래서 배운 막 놈들이 문제야. 리미트 해가지고
무슨 뭐 산술적으로 막 발표를 해요. 그러면 보는 사람, 저게 되게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끼깍하게 막 그래서 멋지게. 사람 강당 다 모아놓고, 그래서 이게 시그마가 어떻게 돼서 이게 총합이 되면 어떻고 막 이런 시그마. 식으로 얘기를 하면 시그마 별거 아니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보면 그 토건자본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셈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지하철 9호선도 예측 수요에 못 미달할 경우에 네. 개통 후 5년 동안은 예측 수요 못 미달하는 부분에 90%, 그다음에 또 그 다음 5년 동안은 80%, 또 그 다음 5년 동안은 70%를 시가 보전해주기로 돼 있어요. 시가 보존해주는 20년 동안이나? 기간이 그러면 15년이죠. 15년. 15년 동안 최소한 70%는 운영 수입이 안 나와도 먹고 사네요. 보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떵떵거리고 사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가 2010년만 해도 322억 원의 서울시 세금이 그 보조금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갔어요. 예. 2011년에는요? 2011년에도 270억이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 이제 운영 수입 부장 내 세금. 들어간 거죠. 내 세금.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또 이 서울시 지금 9호선의 이 네. 재정 사항을 또 보면 작년에 이제 감사원 그 감사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제 예. 금융감독원에 있는 감사 보고서를 보면 그러니까 그 지하철 그 손실이 예. 320 그러니까 2010년 기준이죠. 2016 기준. 2011년의 보고서니까 전해의 예. 보고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그러니까 단기 순손실이 총 466억 원 났어요. 근데 이 466억 원 난 건 322억 원을 지원받고도 이렇게 난 거예요. 어머. 와. 얘들 뭐야? 네, 지원받고도. 혹시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영업 손실은 26억 분이 안 돼요. 영업 손실은. 그럼 뭐예요? 그러면 나머지 400억, 어디서 까먹은 거예요? 440억 정도가 영업 외손실이 됐는데. 그게 영업의 손실 날 게 네. 뭐 있어요, 지하철 사업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냐면 이자 비용으로 461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이자 비용이 여기 투자한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투자자들. 8.9%의 네. 그 수익률을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 수익률을 보장해 줬기 때문에 이 이자 비용으로 461억 원이 나간 거예요. 그냥 그냥 생돈 날리고. 돈 놓고 돈 돈 먹는 먹기. 사람들한테 그렇죠. 예. 주기 위해서 생돈 날린 예. 거고 영업으로는 그렇게 영업 손실 한 26억 예. 정도. 그러면 또 이 자금의 흐름을 또 찾아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럼 투자 자금을 어디서 갖고 오냐? 예, 어디서 가져왔어요? 민간 사업자들의 대부분이 예. 자기 계열사를 동원해서 투자금을 빌려와요. 그렇겠죠. 계열은행에서. 그러면 투자를 빌려올 때 고리로 빌려와요.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부러야. 근데 추측은 제가 한 거예요. 고리로 빌려와요. 그러면 자기 계열사는 고리로 이익을 챙겨가죠. 그렇죠. 그럼 내 돈이 그 돈이 그러니까 내 돈이고 내 돈 갚다가 뭐야 이게 진짜. 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해요. 그리고 이자를 여기다 가져가요.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옮기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얘네는 눈먼 돈 국민 세금을 그냥 그런 예. 방식으로 빼먹은 다음에 범죄자네, 몇 년 범죄자. 지나고 그게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민간 자본의 진짜 파렴치한 도덕성 예. 이런 거죠. 아니 그리고 빼먹을 거 빼먹고 예. 나면은 나 여기 장사 안 되니까 손 털래 손 털래. 이러고 예. 공기업에게 다시 맡기면 예. 공기업은 또 그걸 지고 허덕허덕하면서 그래서 욕은 지금 먹고 제가 이제 올해 정말 그러니까 작년에 정말 고마웠던 게 뭐냐면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지 않았으면 예. 네. 과연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졌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네?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전에 그 이명박 시장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주로 이런 건설 자본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해를 많이 대변해주는. 충실히 대변해줬죠. 네. 만약에 지금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어떤 아무개 분이 이렇게 시장이 시장이 됐다면 그 9호선 측에서 이런 요구를 하면 9호선이 몇 년 동안 우리가 이 요금 그 인상분이 있는데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억압을 해왔다. 설득을 하겠지 오히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서울시장도 좀 힘드니까 지하철 9호선 측에 500원 인상을 요구하지만 그것까지 힘들고 우리가 한 200, 300원은 좀 올려주자. 예. 해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시민들한테 하겠지.
이랬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박원순 시장은 근데 박원순 시장은 이제 취임해서 뭘 했냐면 서울시 산하 기관들을 쭉 순실하고 이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네. 분석을 했는데 이제 잘 아는 관계자분에 따르면 대노를 했다 그래요. 네. 아니 이딴 식으로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네. 식으로 기업이 운영될 수 있느냐. 네. 역시 그래서 흐뭇해. 이제 그 전까지 여러 약간 이 시 당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던 이 구호선 측이 이제는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박홍수 선생님 말씀을 참 예, 도저히 곱게 이제 하시네요. 저는 붙어 먹는다는 표현을 잘 씁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지금. 도저히 못 참겠다고 이제 선빵을 날린 거죠. 500원 인상의 진실이 거기서 나온 거구나. 예. 선빵을 날린 그리고 거야. 이제 이 총선 이후에 왜냐면 그 전에는 만약에 총선 전에 이 지하철 구선 측이 만약에 총선을 앞두고 그런 인상을 하면 또 얼마나 서울시 시민들이 서울시는 분노하고 끝나지 그러면. 예? 그러면 이 지역구 분포가 또 달라졌을 텐데 그렇지.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기만 기다렸을 것 같아요. 총선 끝나니까 얘네가 яб실하게 지금 3일 만에 발표했어요. 네, 또 그리고 끝나자마자. 새누리당이 과반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래? 이러고 그리고 바로 발표하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런 여러 측면이 있죠. 일단 500원을 인상은 안을 내고 협상 카드로 내놓고 좀 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한 300원 정도로 낙찰을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뭐 분석도 해요. 300원 낙찰 받으려고 500원 부른 거지 얘네들은. 그리고 이 정도 하면 이제 서울시에서는 뭐 감안해서 해줄 거다라고 하고 안 돼. 그리고 그런 흐름도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관계자들은 사실은 이 관계자들은 저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뭐 지하철 9호선의 주장도 일면 타당하다. 너무 그동안 이 민간철도 투자분에 대해서 많은 이 임금 인상 요인이 있는데 억제된 부분이 있다. 아니 그래서 보조금을 300억, 200억, 270억 이렇게 챙겨가놓고 뭘 그거는 협약서에 보장된 거니까. 협약서에 보장되어 있는 거야. 그게 2005년도에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에 이제 이 최소 운송 수입 보장제라고 MR제라고 이제 MRG. 민간 투자 사업 의 근거에서 근거에서 한 거 또 실시 협약이라고 이제 운임과 이런 것들은 또 따로 한 건데 따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지금 특혜를 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혀.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는데 이제 갑자기 또 서울시 입장이 강경해졌거든요. 한 300원 정도는 300원 정도 인상해 투표를 잘했어요. 줄 알았는데 투표를 잘했어. 법원장이 그런 걸 보고 야 이 미친놈들 서울시가 뭘 인상을 하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제동을 건 거죠. 그랬더니 이제 법적으로 소송을 하겠다 그래요. 어머. 지하철 9호선 쪽은 이제 그럼 법으로 가자. 근데 이제 이 민영화의 문제가 이것도 법이란 것과 또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영국 철도가 민영화돼요. 예, 이제 과거에 90년대 민영화되는데. 민영화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영국 우스갯소리로 영국 철도가 민영화돼서 제일 돈을 많이 번 집단이 이 변호사들이다, 대형 로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민영화 전에는 철도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겠죠, 뭐 할 게 뭐가 있어. 근데 민영화가 되고 나니까 서로 뭐 어떤 사고가 나도 서로 네 탓이다. 아까 뭐 기반 시설 회사랑 운영회사랑 뭐 야 선로가 잘못했다 아니다 차가 실수한 거다라든지 또는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우린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주냐 또는 너무 차량이 낙후되거나 이랬을 때 이런 선로 시스템이나 안전 때문에 이거 개선하라 그랬는데 야 우리 돈이 없는데 뭐 이러면서 소송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소송이 일어나는 동안 현실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죠. 그럼 계속 시민들은 낡은 걸 타고 위험한 걸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는 법적 판단을 받겠다. 영국에서. 그러면 이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겪는 거예요. 위험한 건 계속 위험한데. 그러다가 이제 대형 사고가 나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해피턱역이라든지 뭐 사우스홀 이런 역에서 그러니까 막 선로 보수 공사를 안 해가지고 대형 사고가 참사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 유럽에서 되게 유명하거든요. 영국 철도는
이제 이 철도 이 종주로서의 어떤 모든 그 목숨 위상을, 걸고 타야 되는 철도. 잃었다. 그래서 야, 그 영국 사람들 그러죠. 너네 나라 철도는 제 시간에 오냐. 뭐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진짜? 네. 그 정도예요? 네. 야. 한참 영국 철도 민영화에 문제가 됐을 때 주로 이제 뭐 그 당시에 한국의 어떤 그 통신원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 영국에서는 철도를 탄다는 건 뭐 목숨을 거는 일이고 또는 영국의 철도 요금 때문에 성난 사람들로 네. 지금 뭐 정신없다 막 이런 얘기가 막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아니 시간을 지켜주는 지하철 아니었어. 시간을 안 네. 맞추면 어떡해. 근데 이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가자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제 멀지 않았네요. 그렇게 될 날이. 만약에 이대로 가버리면. 그래서 뭐 법과 관련된 문제는 제가 이제 다른 곳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는 좀 이렇게 그렇게 법적인 문제를 또 따지고 들어가면 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게 있어요.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자, 예. 일단 한 템포 좀 정리를 네. 좀 하고 갑시다. 이게 워낙 지금 이게 아우 진짜 이게 무슨 밀고 그거 온 같아. 거야. 감자 뽑을 때요. 줄기 딱 잡으면은 두두두두두 이렇게 동이 달려오는 느낌인데. 이게 그 IMF 때문에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잘해보자라고 시작을 됐는데 이명박 시장과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에 소위 그 철도 민영화 지하철 9호선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 상황에서 중간에 뭐 말도 많아. 뭐 세전 세후 뭐 8.9%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중간에 헤쳐먹은 인간들이 드러났어요, 지금. 그쵸? 예. 중간에 헤쳐먹은 사람 드러났어요. 자, 헤쳐먹은 사람이 누군지. 한 템포 쉬고? 한 템포 쉬고, 노래 하나 듣고, 그렇죠. 예. 광고 그다음,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방이 때문에 요즘 피곤하지. 암만 뼈 빠지게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오빠 완전 힘나게 해줄까? 오빠 사랑해. 아잉. 진짜 피로의 복제는 민중의 소리에 있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 오늘 한날 솜씨 사랑해요 사랑해 짓궂은 않게 이야, 민중의 소리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곱슬머리 모두 다 나의 그대죠 나의 그대죠 나의 사랑 그대죠 한국의 대표 진보 언론 민중의 소리.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예, 이제 생각해보니까 속이 열불이 나요, 지금. 네. 이게, 열불이 나는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글쎄 좀 더 말입니다. 이제 진척을 시켜보면요. 예, 파고 들어가 봅시다. 예. 아니 그럼 그 돈 가져간 데가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2003년도에 민자사업이 2002년도부터 급속히 추진되고 추진되고, 서울시장 이제 재직하시면서 이 건설 그 주체가 울트라 건설에서 현대 로템으로 바뀌고 현대 로템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08년에 2008년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십니다. 취임하시죠. 예. 근데 2008년에 취임하면서 이 공기업이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방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걸 개선해야 돼서 공기업 민영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IMF를 거치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 효율적이라는 민간 기업들이 온갖 분식회계라든지 뭐 난리를 쳐가지고 다 망해버렸어요. 아. 뭐 한보, 대우 다 무너졌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거기 국민들 공적 자금이 세금이 뭐 우리 다 금 모아가지고 그쵸. 다 메꿔줬어요. 엄청나게. 예. 그렇게 메꿔주고 또 이제 IMF는 뭐냐면 공기업을 팔아라. 이 빚을 갚으려면. 네. 그래서 압박이 많이 들어와서 그때 철도, 가스, 발전사를 민영화하려는 계획이 세워져요. 네. 그 IMF 직후에.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적자를 보는 이런 산업들은 이 외국 자본이 안 사요. 돈 되는 걸 그치, 가져가려고 돈 되는 하니까. 걸 걸 가져가려고 가져가지. 그래서 알짜배기를 달라고 막 이런 또 신랑이 있고 그다음에 막 노동조합도 파업을 하고 전화수도 전이지. 민영화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고 일부 공기업들은 매각되기도 했어요. 그 예.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그 공기업 민영화되면 굉장히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제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옛날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그 노동조합 이런 걸 하면 이 부실 집단, 집단이기주의자 하면서 밥그릇 챙기냐 하면서 빨리 민영화해서 저놈들 효율화시켜서 정신 차리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민들은 이제
겪어보니까 아는 거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민영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예. 그건 한국적 상황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민영화가 됐더니 말아먹는 경우가. 예, 더 사회가 황폐화되고 기본적으로 제공받아야 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알짜배기 산업이라는 게 예. 왜 알짜배기냐?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살 수밖에 없는 예. 거니까 알짜배기 아니겠어요? 근데 2008년도에 취임하시면서 이제 공기업 민영화라고 했다가 막 비난하니까 이걸 약간 이름을 바꾸죠. 살짝 색을 칠해서 공기업 선진화를 공기업 하겠다. 선진화. 네, 지금도 그 지하철 9호선 민영화가 아니라고 예, 그래서 빡빡 우깁니다 지금. 이건 민영화가 아니고요. 예, KTX를 그렇죠 지금. 네, KTX. 예. 예. 그래서 이제 공기업 선진화라 그러면 선진화되면 되게 좋은 말이죠. 좋은 것 같이 예. 느껴지죠. 그래서 그 정책의 일환으로 제일 먼저 추진됐던 게 인천공항 매각. 이 추진돼요. 네. 근데 인천공항은 완전 장사 잘하고 어떤 효율적인데. 공항이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공항이라고 해외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예, 공항이에요. 그렇게 봤는데요, 저도. 예. 근데 그걸 왜 팔아? 이렇게 효율적인 걸 더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민영화를 시키는 건지 난 그 돈 벌려고 그러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들고 일어나죠. 야 세계 1위 인천공항 예. 뭘 매각하지 말이 되느냐. 그렇죠. 분노가 쌓이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살아오는 적자공항을 팔아라. 그렇지. 어디 그러니까. 자기 그 모도시에 모공항 팔아야 돼요. 예, 진짜 팔아야 돼요, 그 공항. 모도시에 이 마을버스 승객들보다 없는 그런 네, 곳에 진짜 그렇습니다. 모도시. 반짝하게 지어놓은 그런 공항들을 팔아서 효율화시켜라. 그런 적자를 효율화시켜야지 민간 기업이 그 어떤 경영성을 내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민간 기업도 외국 자본이 그런 거 안 사죠. 그렇겠지. 아니, 안 뭐하러 되겠어요. 사? 예. 아니 국토해양부가 뭐라 그랬냐면요, KTX는 9호선이랑 다른 거라고 예. 그러면서 그 말씀도 제가 또 예, 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해요. 정부 정책은 고속철도 등 그 어떤 기반 시설도 민간에게 매각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예. 운영자 민간 기업에게 일정 기간 시설 임대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퇴출하는 구조지. 우리 절대 민영 아니라 그랬어요. KTX랑 9호선은 다르다고. 에이, 자, 이 얘기 한번 더 들어봅시다. 예. 네. 근데 이제 2008년도에 막 그런 논란이 있고 또 이제 이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도 거쳐야 되고 논란이 많으니까 살짝 한 발을 빼고 이제 그 매각 시도가 이제 중단이 돼요. 예,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예. 지하철 9호선의 대주주가 바뀌어요. 대주주가? 예. 이명박 대통령 당선 첫 해에. 예, 첫 해에. 예. 아무도 모르게.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그렇게 어떤 실시협약을 통해서 아주 좋은 혜택을 줬던 9호선이죠. 근데 예. 대통령이 돼서 이 대주주가 바뀌는데 그 대주주가 누구로 바뀌냐면 2대주주로 맥쿼리사가 들어와요. 맥쿼리. 맥쿼리. 그 여기서 유명한- 나오는 맥쿼리. 예, 예. 근데 이제 보면 최대 주주는 현대로템인데요. 현대로템. 근데 이제 이 현대로템이 25%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이제 2대 주주는 뭐 작은 게 아니라 1대 주주랑 0.47% 포인트 차이가 안 나요. 24점 몇 프로의 네. 대주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땐 이게 더 1대 주주도 들어오면 워낙 비난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2대 주주로. 근소한 차이로 2대 주주로 들어오게 되죠. 예. 그러니까 네. 현대로템에 비해서 맥쿼리가 네. 맥쿼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맥쿼리가 네, 어떤 회사인지. 맥쿼리사는 이제 다국적 금융 투자 기업인데요. 주로 이제 안 한 데가 없다고 그러던데. 인프라 주로 이제 이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투자해서 다리나 예, 뭐 도로나 항만, 도로, 철도 이런 데 투자해서 거기서 이제 그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나라인데 맥쿼리사가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네. 그 다음 나라가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예, 두 번째야. 투자 환경이 참 좋은가 봐요,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의 투자 환경이 굉장히 이제 천혜의 조건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천의 조건. 걔들한테는. 걔네들한테는. 예. 어,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맥쿼리사가 인천공항 매각 당시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그 형님인 이상득 의원 의원. 네, 큰아들이란 이진영 씨가 이제 이진영 씨. 한국 IMM 인프라라는 또 맥쿼리 계열 회사가 있어요. 예. 거기 회사 사장으로 있어가지고 그 당시 어떤 비난을 받았냐면 아니 그 인천공항 매각하는 게 그
자기 그 가족들 챙겨줄 라고. 거에게 그 국가 기관 산업을 넘기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던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맥커리사가 이제 이 2대 주주로 들어와서 지하철 9호선의 주주로 대주주로 또 맡고요. 2008년도에. 네, 9년도에. 등극하셨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인데 이게 사실. 네. 하여튼 그러고 이자 수익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대 이자 비용에 대해서 예. 이제 맥커리 측에서는 지금 이 지하철 9호선 측이죠. 지하철 9호선 측에서는 그 이자 수익을 제대로 지금 계속 적자하고 보조금이 없어서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액수에 대해서 계속 이자에 이자가 쌓여서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받을 돈이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쌓이는 상황이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 예. 향후 네. 없죠. 지금 광주도 맥커리에 소송 제기했다고 행정소송 예. 제기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보면 그런 게 있죠. 이제 정부가 이제 저는 이 민간 투자 사업이 예. 사회 기반 시설을 위한 민간 투자법에 의해서 집행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같은 방식이라면 전면 중단돼야 된다. 전면 중단돼야 된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투명성, 또 이제 이 시민사회나 어떤 공적인 감시 체계, 예. 이런 법적, 제도적 보완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 이거는 토건재벌들한테 국민 세금을 그냥 무조건 쏟아붓는 퍼주는 거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민자사업은 안 된다. 안 되죠. 라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맥커리 말씀드렸지만 이제 곳곳에 인천 공항 고속도로,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 오미안산 강주 제2순환도로, 지하철 9호선에서 한국에 이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강주 전국의 14개 곳에 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맥커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먹이로 삼았구나. 네, 오, 지금 말씀하신 장소들이 트위터에 지금 회자되고 있어요. 네. 통행료 비싼 데는 다 여기 소유하고. 근데 그곳들의 특징이 뭐냐면 통행료가 굉장히 비싸요. 예.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또 보조금 수익과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영화돼서 효율화돼서 시민 편익이 증가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싸게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더 비싸지고. 요금은 요금대로 더 내고, 이중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일부 소수 토건재벌 또는 토건 자본들의 수익을 위해서 전체 국민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실상을. 그렇죠. 잘 모르죠, 이걸. 예. 이게 맥커리라는 얘네 앉아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회사는 앉아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거지. 이자 굉장해서. 수익만 챙기는 거예요. 얘네는 그냥 앉아서. 그러면은 지금 박홍수 연구위원님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다 먹이로 삼아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맥커리, 그걸 다 이게 이자 수익 빼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박원순 시장이 지금 사장 해임안도 냈거든요. 예, 사장 해임안. 그 행정명령을 위반하니까 지자체장이 해임할 수 있다. 그래서 해임 명령 내리고 아주 강경하게 나오는데, 자, 요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향후 이런 상태로 만약에 지속되면 아주 거의 장기적으로 이 시민 세금이라든지 높은 요금을 내야 되니까 우리도 목숨 걸고 타는 다시 공기업으로, 그러니까 다시 서울시가 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다시 사들이는 게 차라리 당장은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이익이 될 수 있는 근데요. 요건이 될 것이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예. 광주는요 지금 소송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예. 산다 그랬는데요. 안 예. 판다 그랬대요. 예. 우리가 살게 광주 우리가 예. 다시 살 테니까 내놔 근데 그냥 이랬는데. 서울시가 야 그럼 너네가 그렇게 적자나면 우리한테 팔고 나가라. 예. 그러면 안 나가죠 이 사람들은. 적자나면 나가야 적자나니까 정상이잖아. 올린다면서 광주가 산다는데 왜 안 팔고 소송하고 앉아 있어 얘네는? 사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여튼 지금 참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난다. 지금 출입 얼굴 지금 굳어졌어 지금.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들었을 때 지금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좀 전 국민적인 어떤 화두로 이거를 좀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모르는 사람 꽤 많은 거. 저도 지금 이런 내막까지 그치, 몰랐거든요. 그냥 500원 올린다고 하는데 시장에 오늘 올리지 올랐고, 말랬대. 이렇게만 알고 시장에서 있거든요. 무슨 일이 있나? 뭐, 근데 뭐 저게 뭐, 많이 준대더라, 뭐,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 아닥에 딱딱 맞으면서, 뭐, 친척 비리 같은 느낌도 들고, 뭐가 좀. 근데 이제 또 더 들어가면 예. 사실 맥커리가 이제 외국 자본이라서 이제 뭐 국민 정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더 욕을 먹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러면 이제 그 국내 토건 자본들은 뭐 괜찮나 이렇게 봤을 때 예. 민자사업,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지금 같은 방식 민자사업이 중단돼야 된다고 보냐면 여기에 투자하는 그 국내 재벌들도 이제 단계별로 아주 깨알같이 꼼꼼하게 수익을 챙겨가요. 어머, 그렇겠죠. 예. 미치겠다. 깨알같이. 그러니까 어떤 사업도 보면 이제 애초에 예정된 공사비로 마무리되는 게 거의 없어요. 뭐냐면 이 사업을 하면 초기에 뭐 몇 조 원이 수요 또는 몇백억이 몇천억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그 예정안을 내요. 근데 가다 보면 꼭 설계 변경을 해요. 설계 변경을 하고 뭐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이 변화를 주면서 나중에 공사 단가가 애초 예정한 것보다 막 두세 배 뛰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뭐 국제 유가가 올라오고 이런 걸 두고 눈먼 돈이라 그러거든요. 애초에 그 실시 설계를 할 때보다 뭐 여러 가지 경영도 안 좋고 해서 이 뭐 부자재 값도 올랐고 해서 더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와. 굉장히 이제 공사비가 이제 부풀려지죠. 예.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민간 투자 사업이라면 민간 자본의 효율적 경영의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고속도로 건설을 하는데 1km당 예. 민간 자본이 건설하면 220억 정도 들어요. 키로당 뭐지? 220억. 예, 키로당. 근데 근데 우리는 정부가 한국도로공사에 발주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짓는 도로는 157억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한 40% 완전 정도 차이 나네요. 차이가 나는데 아니 1-20%도 아니잖아요. 예, 이게. 40% 정도 차이 나는데 한 63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게 무슨 민간 1-2억 차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효율, 도로라는 게 뭐야, 이게. 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 깔고 그러는 건데. 그럴 거면 금으로 까나? 그럴 거면 왜 민간 자본한테 그것도 킬로미터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1km 얼마 돼요? 근데 이걸 부산까지 깐다고 생각해. 그러면 야. 그니까. 양은 얼마나 키로당 63억 네. 원인데. 예? 아니, 이런 짓을 왜 계속 하는 거지? 근데 이거 뭐 뻔한 거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그런 단계에서 보면 또 실제 실행 공사비는 이 민간 자본들이 보면 실제 공사비보다 들어가는 과정에 한 60% 정도밖에 또 안 써요, 돈을. 그럼 세이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예산에서도 이만큼 예. 차이가 나는데 예, 실제 실행 과정에서 또 예. 아끼는구나. 그리고 이제 보면 하청의 지하청 구조 뭐 이렇게 되면서 그렇죠. 또 이 세부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는 민간 자본들은 이렇게 토건 재벌들은 효율적이라며. 민자 사업을 따내면 이거는 이제 파티하는구나, 걔네. 대박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열받는데 네. 삐 처리해줘. 이런 개새끼들. 안 처리할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 뭐 예. 공기업들이 운영 잘하는 케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공무원들 욕하시고 막 공기업 직원들 욕하시고 막 그러는데 제가 만나본 분들은 오히려 깝깝하리만치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정말 답답하리만치 네. 말이 안 통할 정도로 자부심이 넘치는. 그러니까 그런 이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예.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네. 자부심 하나도 없고 먹고 날를 애들을 데려다가 지금. 자. 이거 워낙 이야기할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KTX 예. 지금 민영한다고 하죠? 예. KTX 민영화는 지하철과 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9호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KTX 민영화를 진두지휘하는 국토해양부의 이 교통정책실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12월 27일 날 대통령 업무보고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 서민들을 위해서 KTX 민영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너희들이 중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해라. 이런 이제 서로 이 언지를 주고 받아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리고 나서 1월 16일 날 기자단을 모아요. 네. 기자단을 모아서 발표를 해요. 네. 뭘 발표를 하냐면 KTX를 민영하면 지하철 9호선처럼
경쟁 체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서비스도 좋은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리고 9호선이랑 다르다. 라고 발표를 해요. 예.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각종 이제 이 토론회도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벌어지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제 라디오 100분 토론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국토부에서 나오신 분도 네. 이제 이런 토론에서 어떻습니까? 이 지하철 9호선 민간 체제 도입해서 했더니 효율적 막 직행 열차도 다니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KTX도 민영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하철 9호선 문제가 이렇게 막 터지니까. 난리가 그러니까 나니까 말이 앞뒤가 안 갑자기 맞네. 이제 지금. 지하철 9호선은 KTX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래서 국토부의 얘기는 이제 KTX는 이게 이 민영화가 아니고 지하철 9호선과 다르다라고 네. 했는데 불과 2달 전에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어요. 지하철 네. 9호선처럼 돼야 된다. 돼야 된다. 예. 이거 뭔 고기 까마귀 고기 잡수셨나봐. 앞뒤가 안 맞아. 지금.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 네. 지금 의문을 갖고 진짜 좀 실체를 파악하고 이러려는 노력이 없습니까? 지금 뭐 굉장한 일 아니, 같은데 지금 이게? 철도노조가 그래서 싸우고 아니, 뭐, 장애인 굉장히 안 알려져 있고 대학생들이 시위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정치인들 지금. 뭐 네. 이런 거뭐 그래서 이제 이 통합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 같은 예. 경우는 강력하게 이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이 국민의 이 혈맥 철도를 이렇게 민간 자본에 팔아 넘기면 안 된다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민영화가 아니라 그러죠 국토부는. 왜냐면 절대로 아니래잖아. 네, 국가가 기반 시설을 소유하고 있고 임대를 해주는 거지 민영화가 아니래. 임대를 해서 그 운영을 위탁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민영화냐 그러는데 이제 전 세계 사람들 보고도 영국 철도는 민영화됐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영국 철도는 애초에 이제 그 기반 시설과 운영을 다 민영화했었어요. 네네. 근데 너무 문제가 터지니까 기반 시설이라도 국가가 좀 운영하자 해서 재국유화 시켰어요. 네. 다시 샀어. 네, 근데 그 사는 돈이 어마어마한 초기에 아예 민영을 안 시켰으면 됐을 텐데. 그치. 그리고 그 팔아넘긴 자본들은 그 매각대금 갖고 다 튀었어요. 다 튀었고. 예. 튀었지. 자기는 돈 벌고 치는 거지. 먹고 날르는 거지 얘네는. 그래서 엄청난 정부 부조금을 들여서 재국유화 시키고 지금은 이제 운영은 민간회사가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영국 철도는 민영화된 철도냐 아니냐 사람들을 물어보면 영국 민영 된 철도거든요. 거지. 시설은 국가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도 재국유 했지만 예. 민영화 근데 된 거지 뭐. 영국이 지금 민영철도라고 다 인정하는데 똑같은 구조거든요. 국가가 시설을 소유하고 그러니까 국토부 지금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 운영사가 운영권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근데 이건 민영화 아니다. 그러니까는 좀 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늘을 원래 가려면 이번 정부가 오면은 맨날 나는 했지만 주어는 없고 했지만 그건 내가 아니고 뭐 술은 마셨지만 네. 음주운전은 아니고 이런 식이야 맨날. 자.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KTX 민영화 문제는요 네. 공약에 많이 나왔거든요. 네. 새누리당 당선 많이 됐잖아요 이번에. 네. 그거 안 한다는 공약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그 비대위에서도 네. 이제 총선 전에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건 옳지 않다. 네. 그래서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예. 직접 말했어요. 그래서 국민의 의견에 따르겠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정책위원장도 야 이게 이거는 우리가 지향하는 정책이 아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야, 지금 총선 앞두고 표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네. 아, 절대 아니다. 이건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총선이 끝나도 네. 이 정책엔 변함이 없다. 예.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아직 새누리당의 입장은 명확히 이제 제출하고 있지 않아요. 말을 안 하는구나. 말을 안 해. 네. 내가 얘기했잖아.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약점은 방어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말을 안 해. 자, 와, 무시하고 진짜 미치겠다. 이 방향을 다른 걸로 돌려버리는 거야. 야, 정말.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좀 더 이제 뭐 시간상 그런데 그냥 할 말이 되게 많은 뭐 철도 적자의 진실 이런 것도 막 말씀드리고 또 나오세요, 싶은데 또 나오세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네. 네. 진짜 중요한 문제, 진짜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죠. 가장 중요한 문제. 한미 FTA 문제예요. 네. 아, 이게 또 한미 FTA랑 네. 같이 연결이 연결이 될 수밖에 되나요? 없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어떤 매체에 기고했을 때 한 2달 전에
그 지하철 9호선이 KTX 민영화의 모델이다. 예. 라는 네. 글로 이제 기고를 했었는데 왜 한미 FTA가 문제냐면 한미 FTA 협약에 따르면 그러니까 2005년 7월 1일 이전에 건설된 네. 노선에 대해서는 개방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근데? 한국철도의 독점권을 인정해 줬어요. 7월 이전에 건설. 예, 건설된 거. 그 이후에는 우리가 들어올 수 아니 그렇게까지.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위에 철도 건설이 많이 되고 앞으로 막 그 대륙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명시돼 있는 거죠. 한미 FTA 협약에.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7월 1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은 한국철도의 독점권이 있는데 네. 이 KTX가 민영화 돼버리면 그 독점권마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어머. 왜 그러냐면 이 비밀을 이제 제가 밝혀드릴게요. KTX가 수서발로 오잖아요. 예. 네. 그럼 이제 이게 수서에서 평택에서 기존선하고 합류가 돼요. 수서 평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2005년 이전에 건설된. 예, 그러면 2005년 이전에 오, 건설된 소름 쫙 끼쳤어 지금. 그래서 수서에서 출발하는 게 평택부터 기존의 그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운행하는 KTX 노선에 들어오고 그 길을 통해서 부산, 목포, 광주를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민간 자본이 들어와요. 지금 국토부가 추진하는 예. 네. 민영화 되면 그걸 같이 운행을 해요. 네. 그러면 이미 이제 이 노선에 대해서 독점권은 갖고 있는 거죠. 한국 자본이니까. 한국 자본이니까. 근데 슬그머니 대주주가 바뀌어버려요. 네. 어머. 민간 자본이 주주를 바꾸는 건 어떤 제약도 없어요. 제약이 없죠. 예, 맞아요. 그거를 뭐 정부나 소름이 쫙 끼치네요. 왜냐하면 이 민간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 규제 완화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나는 여기 주주 우리 기업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 주식을 팔고 다른 사업을 할 거야. 그래서 주식을 매각해 버려요. 그 매각된 주식을 미국 자본이나 누가 사든 또는 초국적 기업들이 사면 끝나는 거지. 대주주가 돼서 들어와 버리면 이거는 이제 한국철도의 독점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또 진짜.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FTA가 이제 집행이 돼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집행이 됐지만 그래서 이게 현실화되면 레치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레치 조항. 네. 속으로 갈 수는 역진 없죠. 방지 조항. 예.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도 다시 공개화할 수도 없어요, 이제. 끝난 거지 뭐. 그러니까 정권은 바꿀 수 있어도 이 시스템을 못 바꾸는 거죠. 투표를 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정말. 투표를 통해서도 안 되는 거죠. 다음에 투표 잘한다고 되는 것도 예.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그걸 심판하겠다 해서 한다고 해서 하는 거 봐서 안 이딴 돼- 거 없는 거지. 예. 그리고 뭐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면 ISD 그 제소가 들어가서 그렇죠. 끝나는 엄청난 거예요. 또 이 배상금 물어야 되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이게 그 철도가 네트워크망이잖아요. 예. 네. 국가 혈맥이란 말이에요. 설명이죠. 이 네트워크망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공공적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한말 시절에 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강들이 노력했던 게 철도 부선권을 갖고 이권 다툼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 기본 교통 인프라를 장악하는 자가 제가. 그 땅을 지배한다는 게 되게 그 당시에 유명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막 미국, 프랑스, 독일, 뭐 러시아까지 한국 철도 노선망, 경의선, 경부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 이제 그 국내 한국 자본도 박종기란 분이 네. 민족적 관점에서 철도 부설권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최초의 경인선이 우리 한국철도 노선이거든요. 예. 그 경인선 철도 노선에 이제 결국 그 부설권이 미국으로 넘어가요. 네. 열강 각축 다툼 속에서 예.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이 미국 측 대표가 모스예요. 네. 모스란 분이고 분이라고 하기엔 좀 그리고 이 한국 측 대표가 그때 이제 대한제국 측 대표가 네. 이완용 씨라고 이완용 그래서- 개새끼라고. 그래서 한국 개랑 최초의 비교하면 안 되는. 철도 부설권의 사인을 담은 이 계약서에 모스와 이완용이 동시에 사인한 게 아주 선명하게 지금도 역사적 자료는 남아있거든요. 잊어서는 안 돼, 근데 정말. 지금 똑같네, 상황이. 이 상황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렇죠. 독점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노선을 자발적으로
갖다 바치고 있는. 갖다 바칠 수 있는 여러 조건, 아주 양호한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예. 이완용이 그러니까 와서 형님 하겠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교통 인프라 이런 측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주권의 문제에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토부 사람들은 아주 진짜 무개념이죠. 그냥 민영화해서 적자 줄이고 철도산업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말만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앵무새처럼. 자, 지금 9호선 가지고 지하철 노조가 계속 이렇게 철도 노조가 또 싸우고 있고 이런데 관심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과 선출된 권력이 지금 붙고 있다. 9호선을 가지고. 그렇지. 그거 맞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야, 우리 채사 똑똑하다. 자, 지금, 나 이 얘기 들으면서 막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왜 그런 현상 있지 않아? 언젠가 한 번 당했었어. 근데 이번에 또다시 이제 당하는 거야. 이게 기시감이 들어요. 데자뷰. 데자뷰. 100년 전에,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전이 지금 21세기에 와서 지금 또다시 데자뷰처럼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 열강들이 각축을 할 때 그 역사 속 민중들이 어땠냐면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많이 싸웠지만 그런 게 비어 들어온대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됐는데 그렇죠. 지금 그때서야 상황이 알았죠. 왜 그때 생각이 이렇게 싹 들어올까? 완전 겹칩니다, 정말. 그래서 이완용이가 지금 현실에 다시 살아난다면은 형님 하겠다. 이한용 형님이에요. 이한용보다 훨씬 지금 꼼수가 욕도 안 먹을 꼼수예요. 이거는 복잡하니까 이 구조를 모르니까 욕도 할 수가 없어. 누가 딱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상황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 심각한 상황에서 제발 좀 우리 국토부에서 공무원하고 계신 분들 양심적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거랑? 싸울까? 자, 나 이거 얘기 듣다가 그냥 복창이 터져가지고 죽겠네, 지금. 박근홍 선생님, 네. 저희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애타기만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을지, 뭐 요청하실 거 얘기해 주세요. 이제 그 며칠 전에 이 국토부에서 이제 사업 제안서를 내면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국토부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국민 대다수가 KTX 민영에 찬성한다는 응? 어디서 설문조사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설문조사 한 게 있거든요. 예. 네. 거기 보면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한 70%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KTX 민영을 반대하더라고요. 반대한다고. 그럴 텐데, 당연히, 그거는. 근데 이제 국토부 이 설문 발표를 보면 국민 대다수가 KTX 민영을 찬성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설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설문지에 이제 뭐 어쨌길래 보면 민영화하고 경쟁 체제되면 요금이 인하되고 서비스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그렇게 걸 해서 원하십니까라고 하면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가 그럼 민영하겠네요. 그렇지. 이렇다면 찬성. 예. 요즘 KTX가 맨날 사고 나고 역주행하고 이런데 이럼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내면 얼마든지 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전반적인 여론은 저희 서명 운동 하시는 분들, KTX 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국 곳곳의 역에서 이제 과거에는 뭐 노동조합이나 하는 시민단체가 이런 이 서명을 받으러 가면 예. 네. 판을 두고 와서 이렇게 막 해도 되게 불편해하시고 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셨다 그러는데 지금은 막 애기도 막 이렇게 업고 있던 것도 한쪽으로 오고 또 가방 여러 개 들고 가다가도 와서 서명을 한다. 이거는 진짜 안 된다. 라고 설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딜 가면 많대요. 서명에 좀 우리가 동참하는 게 일단 일반 시민으로서는 지금 크겠네요. 100만 명 서명 운동을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행 중이죠. 저는 이제 그런 말도 하죠. 그 서명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네. 야, 야구장 같은 데 가서 외야석 한테 한번 돌아라. 네. 이렇게 공수 교대할 때 이럴 때 돌으면 심심할 때 서명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예, 오프라인 주로 하고 있고 네. 온라인 서명도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이시고 예,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예.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시민들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철도 노동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제 파업
까지도 딱 하겠다. 예, 예. 네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 이런 곳에서도 적극 결합하고 뭐 시민사회단체, 뭐 경실련 네. 참여연대 이런 데서도 이것만큼은 절대 막아야 된다라고 다 힘을 모으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어떤 그 사회적 반대 여론이 아주 커지면 이 새누리당의 그 대표께서도 이제 아주 쉽게 이 추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권이라면 그냥 저돌적으로 달려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끊임없이 추진을 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근데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의. 시민들의 힘밖에 없죠. 그래서 네. 혹시라도 이렇게 철도 노조나 이런 분들이 막 파업을 하거나 이럴 때 불편해도. 저놈들 밥그릇 챙기기 뭐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네. 이번만큼은 우리 이번만큼은. 시민들의 힘으로 민영화 막아내자. 그리고 좀 이 공공적 네트워크 이 그물망처럼 이 짜여진 이 네트워크가 좀 이 시민의 어떤 기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 국가 발전 또 나라 이 사회 공동체의 어떤 보편적 복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좀 되게 만들자 이런 좀 이 희망으로 힘을 좀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시민 여러분 정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지금 만약 파업하시면요, 노조원분들 막 욕하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서명운동 함께 해주시고 또 서울만이 아니잖아요. 전국에 이런 데 많이 있으니까요.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네, 관심 가져주시고 해당 지역에서도 싸우시는 분들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좀 재밌게 좀 하려고 해도 열불이 나서 내가 이렇게 뭘 못했어 진짜. 저기 출랩 제가 볼 때는 그 물음료 같은 거 퍼뜨리지 말고 이런 걸 퍼뜨리고 알아야 돼요. 일단은 뭘 진짜 알아야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심각성을 모르고 있고 진짜 노래라도 만들고 싶은 심정이 이걸 가지고 나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재밌는 송 하나 만들어주세요. 알려야 돼. 일단. 네, 울퉁불퉁쇼 항상 애쓰겠습니다. 예. 이번 거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엄청나게 애써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회군 연구위원이신 그리고 철도노조 정책연구팀장이신 박훈수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지하철 9호선 500원 인상의 비밀, KTX 민영화 비밀, 이 실제로 민영화의 실태, 맥쿼리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최요한의 시사 펀치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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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